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1789년 파리, 바스티유 습격이라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공지능 시대랑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요. 네, 아주 흥미로운 시도 같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, 또 오늘날 기술 사회에 대한 고민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바스티유 습격이라는 사건의 상징성, 또 그 교훈을 가지고 현재 이 기술 혁명이라는 렌즈로 한번 새롭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시작은 역시 혁명 직전 프랑스 상황부터 봐야겠죠.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 루이 16세 때 재정 위기, 이게 정말 심각했고. 네, 그렇죠. 귀족이나 성직자들은 특권은 특권대로 누리고 대다수 평민들은 고통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. 특히 세금 문제, 이거 진짜 심각했죠. 맞습니다. 그런 어떤 경제적인 압박, 이게 큰 배경이었고,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사상적인 측면이에요. 그 볼테르나 루소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 있잖아요. 네네.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이성이라든지 개인의 권리 같은 새로운 개념들, 이게 자료에서도 강조된 것처럼 기존의 절대 왕정, 그러니까 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거죠. 뭔가 의식이 깨어났다고 할까요? 그렇죠.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열망이 막 들끓기 시작했던 겁니다. 그리고 마침내 1789년 7월 14일 그 열망이 이제 바스티유에서 터져 나온 거죠. 흔히 압제의 상징 이렇게 알려진 감옥으로 시민들이 막 몰려갔는데, 네. 근데 재미있는 건 자료에도 나오지만 실제 목표는 정치범을 풀어준다기보다는 무기 확보, 이게 더 컸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지점이 흥미롭죠. 처음엔 무기랑 화약을 얻으려고 갔던 건데 수비대가 저항하면서 결국은 격렬한 전투로 이뤄진 거죠. 그래서 결국 함락되고 시민들의 승리로 끝났고요. 네, 사실 그때 바스티유에 실제 수감된 사람은 몇 명 없었다고 하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갖는 그 상징성, 이건 정말 엄청났어요. 상징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? 왕의 절대 권력, 그 압제에 맞서서 민중이 처음으로 성공적인 저항을 보여준 거잖아요. 그 자체로 혁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.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구체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,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. 신호탄. 그렇군요. 이 사건 이후에 프랑스는 정말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죠. 군주제가 폐지되고, 네, 루이 16세 처형까지 이어지고요. 그리고 그 유명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, 이게 발표되면서 자유, 평등 같은 기본 원칙들이 딱 세워졌고요. 봉건제 같은 낡은 신분제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이제 시민 계급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죠. 물론 그 혁명의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.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시기처럼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이나 희생, 이건 여전히 큰 논쟁거리죠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 중에서도 이 시기를 두고 혁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, 이런 시각이랑, 그렇죠. 반대로 이건 혁명 정신을 배반한 거다,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같이 있더라고요.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기술 발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. 네, 바로 그 지점인데요. 200년도 더 된 이 혁명이 지금 AI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?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보이는 것 같던데요. 첫 번째는 역시 변화에 대한 준비인 것 같아요. 프랑스 구체제가 변화를 외면하다가 결국 혁명에 휩쓸렸던 것처럼 자료에 나온 어떤 미래 예측 보고서가 경고하듯이 AI가 가져올 사회 구조 변화에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. 미리 준비해야 한다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적인 사고의 힘입니다. 계몽사상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듯이 AI 기술을 그냥 효율성 높이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자료에 나온 여러 제안들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,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. 그 공포 정치의 교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기술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윤리적인 책임이나 통제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등 심화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갈등 같은 것들,
이런 걸 막기 위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자료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. 네 번째는 포용과 협력의 문제도 있겠죠? 그렇습니다. 혁명이 특정 계층만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AI 기술의 혜택이나 발전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, 거버넌스 관련 자료에서 특히 강조된 내용이죠.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요. 마지막으로는 경제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, 또 환경과의 균형 잡힌 발전,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뭐랄까,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랄까요?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바스티유 습격과 프랑스 혁명은 그냥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거대한 기술 변화 앞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가치를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네요.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이 역사적 사건하고 현재 기술 혁명을 연결해보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프랑스 혁명이 우리에게 남긴 자유, 평등, 박애라는 그 이상,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들,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가 만들어갈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? 중요한 질문이네요.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종류의 바스티유를 넘어서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.